네, 오늘 궁금한 뉴스 오궁금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릉 급발진. 지난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경찰에 입건됐던 60대 할머니가 혐의를 벗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 강릉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다가 지하 통로에 추락한 사고 있었죠. 당시 영상을 보면 차량이 멈추는 듯 하다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앞차를 들이받고 질주를 하는데요. 네. 당시 할머니는 차량 통제가 되지 않는 듯 함께 탄 12살 손자 이름만 외쳤습니다. 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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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 숨졌고요. 할머니는 피의자가 됐는데 어제 강릉경찰서가 이 10개월간 수사 끝에 할머니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네, 혐의가 없다는 건데 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앞서 이 국과수에서는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즉 EDR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감정 결과를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차량 운행 중에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또 갑작스러운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과수 분석 결과가 할머니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할머니 측도 이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 지난 1월에 이런 소송을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설 전문기관 감정 결과도 국과수의 분석과는 상반된 것이어서요.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 할머니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 군의 가족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 도현 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손자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도현이가 없다고 할멈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래도 마음의 짐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데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사고 기록 장치죠. EDR, 이 기록에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EDR에 나오는 자료가 안 맞습니다. 같이 제작사도 공동 책임을 지고 원인을 밝혀야 된다는 구조로 법을 바꿔라. 실제 EDR이 급발진 규명에 별 효과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정 기록이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도적인 개선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사건은 수원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일명 수원 빌라왕으로 불리는 정모 씨가요. 임차인들과 마주쳐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찍힌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택시 뒷자리로 몰려가서 누군가를 끌어냅니다. 이 택시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수원 전세 사기 혐의 받는 임대업자 정모 씨,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입니다. 정 씨 가족법인 회사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들 정 씨 일가를 딱 붙잡은 거죠. 택시 안에서 20분 남짓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밖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끌려 나와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액이 또 근데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가 예상되는 이 주택 세대 수가 670여 세대인데요. 이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10억 원이요. 네. 예, 다음 사건은 계부 성폭행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어린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죠. 의붓 딸을 13년간 수천 번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계부 A씨가 검거가 됐습니다.
2008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B 씨는 의붓 아버지 A 씨에게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네. 가족 모두 이민을 간 뉴질랜드에서도 A 씨의 성폭행 계속됐다고 합니다. 2015년 한국에 들어온 B 씨, 아버지가 했던 이 몹쓸 짓을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피해자가 워낙 어릴 때 이러한 일이라서 뭐 범행을 그때는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당한 일이기 때문에 범행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부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범행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네, 참 이 가족과 이웃 주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다 몰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왜 이웃 몰랐답니까? 주민들도 전혀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범죄 범죄자라는 건 전혀 인식을 못 하시거든요. 네, 전혀 모릅니다. 네, 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제 계부가 한국으로 도주해서 범행이 묻힐 뻔한 건데 다시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된 거예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B 씨가 피해자인 B 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A 씨가 경찰 조사 전에 한국으로 도주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됐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6월 B 씨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한국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뉴질랜드 경찰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의붓 아버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말 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금금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풀어봤습니다.